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리 만점을 두드려라 물만두 프로젝트 인호 선생님입니다. 3점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 볼 건데요. 1강 힘과 운동 3점 테스트 문항입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네요. 네, 21페이지에 있는 3점 테스트 문항 1번부터 한번 다시 차례차례 풀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 밑줄 그어주시고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이 자동차 A가요,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이 통과라는 단어를요, 뭐 여기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데 처음 속력을 V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과라는 단어를 종종 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빗면 운동 같은 거 할 때 통과라고 분명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체의 처음 속력을 0으로 잡아버린다거나 하는 뭐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뭐 통과라는 말 나오면은 통과라는 말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문제는요,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다시 자동차 B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준선 Q에 정지, 동그라미 쳐둬야죠. 정지에 있었다는 말은 처음 속력이 0이었다. 처음 속력이 0인 자동차 B가 A와 A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기준선 R을요, A와 B가 동시에 통과. 밑줄 쫙 그어둬야죠.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P와 Q 사이 거리는 L. 문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Q와 R 사이 거리는 2L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었네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준 조건이 뭐냐면은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V였다. 그리고 등속도 운동한다. 그럼 A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B는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그 다음에 요 기준선 R을 통과할 때 이때 뭐 어떤 속력이 됐을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그냥 VB라고 둘게요. 뭐 어떤 속력을 가지고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거네요.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A가 기준선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시간 T, 그리고 B가 기준선 Q부터 R까지 운동한 시간 T,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거라는 거예요. 되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으니까는 같을 거라는 거니까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V의 속력으로 T만큼 가니까는 3L만큼 갔다는 게 A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처음 속력은 몰라요. 처음 속력은 0이에요. 그럼 나중 속력이 이제 VB네요. 그럼 평균 속력 2분의 VB죠. 이렇게 해서 어느 동안 똑같이 T 동안 갔더니만은 2L만큼 갔다라는 말이 되네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VT 대 2분의 VBT가 3대 2라는 말이네요. TT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분의 3 VB는 2V니까요. 따라서 VB는 3분의 4V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 자, 처음에 속도가 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도가 VB가 되죠. 시간 어느 동안? T 동안. 그럼 가속도 A는 시간 T 동안 B가 속력이 0에서 3분의 4V까지 되는 그런 가속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T를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죠. 그죠? 요식 들고 와서. 그럼 T는 V분의 3L이구나 하면은 V분의 3L 분의 3분의 4V 이렇게 되니까는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9L분의 4V 제곱이 되겠다 해서 답은 1번이겠다 하고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뭐 1번 처음 3점 테스트 문항은 무난했어요. 누누이 나오고 있고 좀 진부한 유형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스탠다드한 거니까는 이 정도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죠? 네. 자, 그 다음 2번. 요 문항은요, 조금 별표. 이게 만약에 변형돼서 나오면 어떻게 변형되느냐? A와 B의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문항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항은요, 상대 속도를 딱히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게 상대 속도를 이용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요. 둘 다 같은 가속도로 받습니다. B도 중력가속도 G를 받고요. A도 중력가속도 G를 받아요. 그럼 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는 거는 A가 속력이 빨라지는 만큼 B도 똑같이 속력이 빨라지거든요. 되죠? 그럼 A가 처음에 A가 B를 봤을 때의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V잖아요. 그쵸? B가 지금 A보다 V만큼 느리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B가 자기 자신한테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는 뭐 요렇게 상대 속도가 정해지는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 상황에서 현재 가속도가 두 마리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 상대 속도가 유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가 더 빨라지는 만큼 B도 똑같이 빨라지기 때문에 서로의 속도 변화량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A가 볼 때 B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볼 때 A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알아챌 수가 없는 거고요. 돼요? 그러면은 A가 봤을 때 B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V0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등속도 운동처럼 물체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돼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뭐 간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뭐 하나 염두에 두시고 일단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그림 가는요, 서로 다른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 B. 서로 다른 높이에서. 자, 가만히 놓았다. 항상 밑줄 칠했죠.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은 둘 다 처음 속력이 0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물체 A, B가 각각 기준선 PQ를 이어 속력 2V 그리고 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요. 오케이. 그럼 나는요, 가 순간부터 시간 t가 지난 후 A가 Q를 3V의 속력으로 통과. A가 Q를 3V의 속력으로 통과한대요. 이때 P와 Q 사이 거리는 L이래요. 아, 요 두 사이 거리는 L이구나. 뭐 여기 그림 가에서도 나타나 있죠. L이라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때 B의 속력은 몇일까요? 그렇죠. 2V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네 둘이가 똑같은 가속도로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A랑 B 둘 다 같은 가속도로 받는데 둘 다 시간이 똑같이 흘렀으니까는. 그죠? 같은 가속도로 같은 시간 동안 가속됐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럼 A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2V에서 3V로 V만큼 증가했으니까는 B는 B는 V였죠? B는 V에서 2V로 또 V만큼 속도가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B의 속력 여기서는 2V가 일단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L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요 L은요, 시간이 T만큼 지났다면서요. 그러면은 A가 시간 T 동안 떨어진 거리가 L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A가 시간 T 동안 떨어진 거리, A의 평균 속력 2분의 처음 속력 2V 더하기 나중 속력 3V에다가 T만큼 가니까는 L만큼 떨어지더라 라는 말이죠. 따라서 2분의 5V T는 L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동안 B가 떨어진 거리도 우리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는 처음 속력이 V, 나중 속력이 2V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2분의 3V죠. 2분의 3V로 얘도 똑같이 T만큼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B가 떨어진 거리죠. 그렇게 되면은 요 처음에 L의 5분의 3배가 되겠죠. 그죠? 5분의 3L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뭐 요까지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T는 3V분의 2L이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여기서. 그죠? T는 지금 2분의 5V T equal L. 우리 이렇게 뒀으니까는요. 따라서 T는 5분의 2 V분의 L. 그죠? 5V분의 2L. 이 되겠네요. 아, T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는데, 근데 이거 사실 뭐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다 지금 현재 가속도가 같으니까요. 그럼 일단, 뭐 정직하게 이제 B의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B의 가속도를 구해줄게요. 뭘 구해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B는 속력이 V만큼 증가했죠? 그죠? 얼만큼 동안? T 동안. 그죠? 속력은 V에서 2V로 V만큼 증가했고 시간은 T만큼 흘렀다라는데 T분의 V라고 적으려고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꿔줘야죠. 우리가 T가 5분의 2V라는 건 알아차렸습니다. 5V분의 2L이라는 건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5V분의 2L분의 V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됩니까? 그러면은 2L분의 5V 제곱 이렇게 되겠다. 아, 가속도는 맞구나.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의 순간 A와 B의 높이 차이는 3분의 2L이냐?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요 높이 차이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B가 떨어진 거리를 구했죠? 5분의 3L이었습니다. 그죠? 답은 니은만 맞겠네요. 됐죠? 뭐 2번도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조금 문제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한데 일단 답을 굳이 찾자면은 찾을 수는 있어요. 일단 답은 3번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이게 답이 요 운동 반대 방향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다는 게 있긴 하지만요. 일단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애매하다기보단 조금 문제가 쪼잔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뭐 풀면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수평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아, 여기 일정한 방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얘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한다라는 요 말 때문에 얘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때 0에서부터 4t까지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시간 0부터 t까지 A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밑줄 쳐놓고요. 무슨 말이죠?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죠? 그럼 이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녀석은 지워야죠. 1번, 5번 날아가겠습니다. 여기선 가속도가 다 일정하니까 일단 얘는 아직까지 정답 후보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0부터 3t0까지 A에는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되죠?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는 말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3에서부터 t0부터 3t0까지도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얘 탈락이죠. 가속도 크기 변하니까는. 자, 그 다음에 3t0부터 4t0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A의 이동 거리. 그죠? 그거는 이제 0부터 t0까지 A의 이동 거리와 같다. 아, 처음에 3t0부터 4t0까지의 A의 이동 거리와 0부터 t0까지 A의 이동 거리가 같다라는 말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둘의 VT 그래프를요, 둘 다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처음 속력을 몰라서 VT 그래프를 대충으로밖에 그려볼 수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2번의 V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번의 VT 그래프 보면요, 얘는 처음 속력이 모르죠. 그냥 어떻게 둘까요? 뭐 아무렇게나 둘까요? 뭐 여기서 속력이 일단 증가는 해요. t0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감소하는데 지금 여기 요 칸을 보면은 요 칸 면적을 보면은 요게 이제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이게 델타 V인데 이때 속도 변화량보다 t0부터 3t0까지 이때 속도 변화량이 4배죠? 4배죠? 그럼 얘가 여기서 확 줄겠네요. 그죠? 뭐 얼만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만큼 줄었다 해도 되고 뭐 요만큼 줄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상관없으니까 요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를 3t0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만큼 또 속도가 다시 증가해야 되니까는 그죠?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4t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 이동 거리와 같냐라고 물었으니까요. 이동 거리가 요때랑 이때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안 되는 보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가요. 그래프가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는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돼요? 이렇게는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순간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처음에 줬던 요 조건이 그죠? 처음에 줬던 요 조건이 틀리게 돼요. 되죠? 처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운동 방향이 더 이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 순간 운동 방향이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고 하려면은 얘가 이 위에서만 돌아야 돼요. 되죠? 얘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은 이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이 없이 얘가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때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는 안 되고요.
그죠? 항상 이 그래프는 이 위에서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평행 이동을 시키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요 면적이 이 면적보다 넓어요. 그래서 같은 이동 거리로 움직일 수 없는 그래프가 돼버립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번이 답이 아니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긴 할 텐데 한번 얘도 그려볼게요. TV 얘는 이제 3번 그래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는 속도가 얼마큼 증가합니까? 2칸 증가하죠? 2V만큼 증가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얼마큼 감소합니까? 2V만큼 감소하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2V만큼 증가하고요. 감소하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 만큼 감소해버리죠. T0, 3T0. 그리고 또 똑같이 이만큼 4T0 증가해버리죠. 그럼 이때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요.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켜도 이 두 면적은 같아요. 보이시나요? 그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켰다 하더라도 요 면적과 이 면적은 같잖아요. 되죠? 그럼 얘는 이동 거리도 같을 수 있는 그런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죠? 예. 얘는 문제가 조금 쪼잔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뭐 문제 조건에서 일정한 방향이라는 걸 확실하게 줬으니까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 되는 보기입니다. 잘 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이제 빗면 운동하는 활차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빗면 운동,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겠죠? 그죠?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서 운동하는 활차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대요. 오, 요즘 장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분석해서요, 시간에 따른 활차의 위치를 기록한대요. 그 실험 결과가 요 표입니다. 되죠? 실험을 총 3번 했네요. 총 3번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자주 이용하는 스킬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뭘 찾고 싶냐면 가속도를 찾고 싶어요. 근데 가속도를 찾으려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VT 그래프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의 속도를 현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매 순간순간 0.1초일 때 속도가 어떤지 0.2초일 때 속도가 어떤지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은 평균 속도밖에 알 수 없어요. 평균 속도. 그럼 이 평균 속도를 날카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잠깐 옆에 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걸 활용하는 걸 좋아하냐면은 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되죠? 그랬을 때 어떤 T1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도를 찾으래요. 그럼 평균 속도는 뭐 여기를 V1, V2라고 하면은 당연히 2분의 V1 플러스 V2 이렇게 구해지겠죠. 되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쭉 그어보면은 네, 뭐 대충 이건 너무 끄었나요? 뭐 대충 네,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이게 평균 속도 그래프입니다.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평균 속도는 사실 실제하는 속도는 아니에요. 가상의 속도예요. 그죠? 실제로 물체는 요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서 속력이 변하잖아요.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 파란색 이만큼 움직이는 거를요. 대충 평균 때려서 이렇게 속도가 일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체는 평균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게 되게 활용이 저게 좋은 게 뭐냐면요. 한번 시간 쭉 내려볼게요. 이 시간이 몇 초일까요? 이 시간은 바로 2분의 T1 플러스 T2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간의 중간, 시간의 절반 값이라는 말이에요. 돼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일치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는데 그게 언제냐? 시간의 절반 지점일 때. 시간의 절반일 때. 그때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일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되죠? 이걸 이용하면은요. 그 물체의 순간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은 여기서요. 볼까요? 이렇게 구간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은 물체는 여기서 평균 속도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속도로 구하면은 그쵸? 0.2초 동안 움직이잖아요. 0.2초 동안 몇 미터 갑니까? 센티미터네요. 0.2초 동안 10cm로 가죠. 1cm에서 11cm까지. 그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그쵸? 50cm/s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느 순간 속력이냐면요. 딱 시간의 절반, 즉 0.1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에요. 되세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는 지금 여기가 0초, 색깔을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은 여기를 0초, 여기를 0.2초라고 해서 평균 속력을 구해냈는데 이 평균 속력을 구하고 나면은 딱 이 평균 속력이 언제일 때? 0.1초일 때의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라는 말이죠. 됩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0.1초일 때 이 순간 속력이 0.5m/s였다. 50cm/s였다. cm/s로 적어줄까요? 50cm/s였다. 라는 걸 구해낸 거예요. 그럼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구간을 옮겨 구하는 거예요. 구간을 옮겨서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 나가는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에서 19cm까지니까는 14cm로 움직였잖아요. 또 그럼 여기서는 0.2초 동안 14cm를 움직였다. 즉 평균 속력이 70cm/s다. 그게 딱 어느 순간의 속력이라고요? 0.2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라고요. 아, 그럼 0.2초일 때 순간 속력이 70cm/s구나.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나오죠. 왜냐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는. 여기서 30이었을 거고 50, 70, 90, 110.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속도도 나오죠. 50cm/s에서 70cm/s, 즉 20cm/s가 증가하는 동안 0.1초밖에 안 걸렸으니까는. 그럼 1초 동안은 200cm/s, 즉 2m/s가 증가하겠네요.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되죠? 똑같이 이제 계속 구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16cm네? 그럼 평균 속력 80cm/s. 그리고 요 구간에서 또 24cm네? 그럼 평균 속력은 120cm/s. 그럼 가속도는 0.1초 동안 40cm/s 증가했으니까는 4m/s 제곱. 되죠? 마지막으로 얘는 소수점이네요. 소수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7.5cm/s, 7.5cm 이동했다. 그러면 0.2초 동안 7.5cm 이동했으니까는 평균 속력은 37.5 나오나요? 그죠? 37.5cm/s. 이게 딱 0.1초일 때 순간의 속력. 그리고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보면은 얘는 이번에는 3에서 15까지 12.5cm/s. 12.5cm를 0.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얘는 67.5인가요? 62.5네요. 62.5cm/s. 이게 딱 어느 순간의 속력이다? 0.2초일 때 순간 속력이다. 그럼 얘는 0.1초부터 0.2초까지 속력이 25cm/s 증가했나요? 되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1초당 2.5m/s 제곱이다 하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죠? 요것만 하나 알아둬도 해당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요런 유형 이렇게 표가 나와가지고 돼 있는 유형. 왜냐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 풀이를 하나 딱 알아두는 순간 이런 유형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건 없어요. 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1에서 실험 1에서요. 0.2초일 때 순간 속력은 0.7m/s. 그쵸? 여기 70cm/s라고 우리가 구했으니까는 맞다. 2에서 활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냐? 그렇습니다. 빗면의 경사각은 2에서가 3에서보다 작냐? 아니죠. 경사각이 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속도가 크겠죠. 그럼 누가 가속도가 커요? 실험 2에서보다 실험 3에서가 가속도가 큽니까? 아니죠. 반대죠. 실험 2에서가 실험 3에서보다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경사각도 큽니다. 그죠? 얘는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네. 자, 그러면은 5번 얘도 풀어볼게요. 얘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계산 복잡. 그죠? 요 문항은 이제 조건 자체가 힘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또 그리고 구간 거리별로 줬으니까는 1에너지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얘를 변형시킨다면은. 네. 계산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풀었을 요 과정,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평균 속도는 그 시간의 절반 순간의 순간 속도와 같다라는 요걸 계속 종종 많이 이용할 건데 이 문항도 그걸 이용은 할 거예요. 돼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낸 것이고요. 물체는 수평면 상의 점 C까지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되죠? 여기까지 밑줄 쳐줍시다. 됩니까? 그럼 C까지는 이까지는 이제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C를 지난 순간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C까지 운동하는 동안은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그쵸?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그리고 C를 통과한 이 순간부터는 가속도가 사라지죠? 힘이 사라지니까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네요.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는 운동 구간의 거리, 그리고 각 구간을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줬네요.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은 T0고요. 구간 거리는 S네요. 아, 여기 구간 거리가 S구나.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통과하는데 요 A,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A,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T0분의 S죠. 됩니까? 그럼 이게 딱 어느 순간의 속력이겠어요? 여기서부터 시간의 절반. 그죠? 여기서부터 0.5t0, 0.5t0의 시간차가 있을 때 되죠. 시간이 절반일 때 딱 이 순간에서의 속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은요. 아, 이때는 평균 속력이 0.6t0분의 S, 0.6t0분의 S니까는 5분의 3, 그죠? 5t0분의 3S 이렇게 되겠네요. 아, 반대네요. 3t0분의 5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또 딱 어느 순간의 속도겠습니까? 0.3t죠. 여기서는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림을. 조금 그림이 복잡하니까는 여기가 0.5t0, 0.5t0. 얘는 딱 어느 순간의 속력? 0.3t0 그리고 0.3t0의 속력입니다. 되죠? 네, 평균 속력과 이 시간의 절반에서의 순간 속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가속도를 찾아내면은 봅시다. t0분의 s에서 3t0분의 5s로 속력이 증가하죠. 그죠?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데 시간은 몇 초 걸렸습니까? 0.8t0 걸렸네요. 되죠? 그러면 가속도 A는요. A는 0.8t0 동안 분수로 적을까요? 그게 더 편하려나? 5분의 4t0 동안 얼만큼? 3t0분의 3s0 이렇게 고쳐도 되니까는 3t0분의 2s만큼 증가했다. 되죠? 그러면은 12t0분의 10s 그죠? 12t0 제곱 붙어야죠. 네. 요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약분할까요? 뭐 그대로 둘까요? 상관은 없는데 일단 뭐 그대로 둘게요. 그럼 요까지 구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얘는 틀렸죠, 읽자마자. 왜냐하면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면서요. C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다 같다는 말이죠. 됩니까? A, B를 지나는 요 순간에서는 항상 가속도가 다 같습니다. 아,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4t0분의 5s보다 크냐라고 물었네요. 그럼 B를 지나는 순간 속력, 이때의 순간 속력을 물은 거죠. 되죠? 그럼 이때의 순간 속력은 자, 볼게요. 얘 들고 올까요? 얘, 이거 두고 복제해서 들고 올까요? 복제. 얘 있는데요. 얘에다가 더하기, 그죠? 가속도 우리가 찾았으니까는 12t0 제곱분의 10s
곱하기 시간이 0.5t 2분의 1t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됩니까? B에 도착했을 때 여기 좀 너무 복잡한가요? 딴 데로 옮겨갈까? 쟤까지 같이 움직이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되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B를 지나는 순간 속력 V, B는요, 여기 우리가 구했던 요 속력에다가 0.5t만큼 속력이 더 빨라진 후니까는, 그죠? 그러면은 3t0분의 3s에다가 더하기, 요만큼. 요게 이제 가속도 곱하기 시간 했으니까 이만큼 속력이 증가했을 때잖아요. 그죠? 계산해 봅시다. 좀 복잡하지만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귀찮아도. 자, 그럼 볼게요. 2 날아가고요. 5 남고요. T0 날아가고요. 여기 T0 남네요. 그러면은 얘도 12로 통분해 줄까요? 12T0분의 12S 더하기 얘는 12T0분의 5S 남나요? 5S. 되죠? 그럼 12T0분의 17S가 되겠네요. 12T0분의 얘는 뭘까? 얘는 12로 고치면 15니까는 크네요. 맞다.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이때 순간인데요. 이때 기억이 23분의 24T0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의 속력을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C를 통과할 때 이때 VC를 좀 구해줘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이 이후로는 이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요 시간 기억은 ES 나누기 VC를 해서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되죠? 그럼 이제 VC만 찾아주면 되는데 VC는 아까 B에서 VB를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T0분의 5S에다가 요 0.3T0만큼의 속도가 더 빨라진 거니까. 되죠? 네,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VC는 3T0분의 5S에다가 더하기 12T0 제곱분의 10S 곱하기 0.3T0였으니까요. 10분의 3T0 요만큼 이 이제 VC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뭘 날려줄까요? 10 날아가고요. T0 날아가고요. 되죠? 얘는 이제 어차피 통분하기 때문에 얘는 약분시켜주지 않겠습니다. 얘는 약분시켜주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12T0분의 얘는 3배 해버려야, 4배 해야 되네요. 4배 하니까는 20. 얘는 곱하면은 3. 그죠? 이렇게 S. 12T0분의 23S. 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은 다시 VC분의 2S인데요. 이거 구했죠? VC는 12T0분의 23S분의 1분의 2S. 우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S 날아갈 거예요. 23분의 24 T0 남는 거 맞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셔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니은디귿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했죠?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계산 들어온 문제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충분히 풀어볼 만한 문제긴 했어요. 네, 뭐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고 무난하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도 한번 볼게요. 6번은 얘는 뭐 이제 간단한 문항입니다. 볼게요. 그림은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힘, 합력을 구하는 실험이래요. 자, 그림과 같이 수레에 용수철 저울 PQ를 나란히 연결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당긴다. 이렇게 연결했군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수레의 양쪽에, 이번엔 양쪽에 PQ를 연결한대요. 양쪽에 PQ를 연결하여 각각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당긴다.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당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구나. 그 다음, 그럼 이제 실험 가나에서요. PQ의 눈금값과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표와 같다. 표를 이제 그려줬네요. 자, 일단 그림 과정 가에서는요. 얘네들은 이제 합력 구하면 이거 더해주면 되죠. 그죠? P에서 5N, Q에서 5N이니까는 알짜힘, 합력 10N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플러스로 적어줄까요? 어차피 이제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방향은 떼도 되는데 뭐 일단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같이 구해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5, 10이니까요. 더하면은 플러스 15N이죠.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디귿 모르고요. 5 했는데 빵이래요. 그럼 얘는 5뉴턴이구나. 그죠? 방향은 왼쪽 마이너스겠다. 그죠? 그 다음 얘는 15인데요. 근데 얘가요. 왼쪽으로 10이랑 오른쪽으로 5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왼쪽으로 5가 남겠죠? 그죠? 마이너스 5뉴턴. 이렇게 남을 겁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기억 볼게요. 기억은 리얼보다 작냐? 기억은 리얼보다 작지 않네요. 그죠? 네. 그 다음 니은은 디귿의 3배냐? 니은은 디귿의 3배. 맞다. 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요 라고 하는데요. 이 눈금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봐주면 되고요. 여기도 합력이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 따라주면 되니까는 부호 상관 쓰지 말고 크기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3배 맞죠? 자, 그 다음 실험 2에서와 실험 3에서 가속도 방향, 실험 2에서와 실험 4에서 가속도 방향인데 이때는 R자임이 플러스 15N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5N이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 서로 반대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7번도 볼게요. 7번 뭐 그렇게 얘도 뭐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는데요. 그래프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 시간 ST 그래프라는 거 좀 유념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온 그래프들은요, 뭐 거리, 속도 뭐 이런 그래프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반대인가? 네, 반대로 해서 속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온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눈에 담아두다 보니까는 이 그래프 보면은요, 얘를 ST 그래프라는 걸 망각하고 푸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 나는요, 물체가 수평면의 P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P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도 처음 속력이 0이라는 말이 없어요. 되죠?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0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 속력 몰라요. 이 속력들을 지금 다 몰라요. 되죠? 근데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거리와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는 평균 속력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나죠? 뭐 이용할 겁니까? 선생님은 또 요거 이용할 거예요. 요 풀이 기억나죠? 네, 평균 속력으로 순간 속력을 찾아낼 거예요. 그럼 그래프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는 0에서부터 2초 동안 0에서부터 4m까지 총 4m 이동했네요. 평균 속력 몇입니까? 평균 속력 2m/s네요. 이게 딱 어느 순간? 딱 1초일 때 순간 속력이 2m/s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초에서부터 6초까지 4초 동안 몇 미터 갑니까? 4m 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 속력이 1m/s죠. 이게 딱 어느 순간? 시간이 4초일 때 순간 속력이 되겠네요. 되죠? 아하. 그러면 1초일 때 순간 속력이 1초일 때 순간 속력이 2m/s고요. 4초일 때 순간 속력이 1m/s니까는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시간이 1초에서 4초까지 3초 흐르는 동안 2m/s에서 1m/s로 1m/s 느려졌네요. 그럼 가속도는 3분의 1m/s 제곱입니다. 되죠?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전체적으로 적을까요? t가 1초일 때 v는 2m/s, t가 4초일 때 v는 1m/s, 가속도는 3분의 1m/s 제곱.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0에서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은 3분의 4m/s냐. 그쵸? 얘는 0에서부터 6초까지니까는 6초 동안 몇 미터 갔습니까? 8m 갔잖아요. 그죠? 3분의 4m/s 맞다. 7초일 때 물체는 정지하냐? 볼게요. 얘가 지금 4초일 때 속력이 1m/s죠. 근데 가속도가 3분의 1m/s 제곱으로 느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3초 후에는 속력이 0이 되어 있겠네요. 되죠? 그럼 3초 후면 t가 7초네요. t가 7초일 때 물체인 속력이 0이 된다. 맞는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3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지금 가속도가 우리가 3분의 1m/s 제곱이라는 걸 찾아놨고요. 질량은 2kg이라고 문제 줬으니까는 R자임은 3분의 2N 맞습니다. 되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8번도 연속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르래 나오면 좀 당황하죠? 한번 볼게요. 8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했고요. 그리고 A를 손으로 눌러 정지시켰어요. 정지시켰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수평면으로부터 B까지의 높이는 H래요. 높이 H. 그림에 표현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림에 H라고 적혀 있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나는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밑줄 쫙 쳐놓고 처음 속력 몇이라고요? 처음 속력 0입니다. 다행히도 그래프에서 처음 속력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2t0일 때 B는 수평면에 다 정지, 밑줄 쫙 그어놓고요. 자, 그럼 볼게요. 얘가 2초, t가 2t0일 때, 그죠? 2t0일 때 여기 땅에 닿아버린대요. 그럼 더 이상 A는 B는 아무런 힘도 못 주잖아요.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B가 중력을 받고 있어요. B가 어떤 자기 질량에 해당하는 중력을 받아서요. 이렇게 실을 잡아 당기고요. 그죠? 이 실의 장력이, 왜 이래? 실의 장력이 이렇게 쭉쭉쭉쭉 한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A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B가 땅에 닿아버리면 이 장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A도 장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B가 이렇게 땅에 닿았을 때 A는 B가 땅에 닿았을 때 A는 뭐 이만큼 올라가 있을 텐데요. 그죠? 더 이상 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A는 밑으로 지중력 mg만 받습니다.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체가 A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 장력이 사라지면 밑으로 중력만 받잖아요. 중력만 받으니까 여기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A는 더 올라가요. 왜 더 올라가요? 자, 볼게요. A가 지금 여기서 속력이 0이었죠. 위로 이제 장력이 잡아당기니까 여기서 어떤 속력으로 가속이 돼 있었죠. 윗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힘 방향이 반대로 이제 중력 mg를 반대로 받으니까는 얘가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속력은 위로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면서 더 올라갑니다.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이거 이해돼요? 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이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얘가 왜 위로 더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돼요. 되죠?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 힘 방향이라는 건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지 않아요. 속도가 변화하는 방향을 의미할 뿐이지. 그럼 이때 힘이 마이너스, 지면 아랫방향, 수평면으로 이제 아랫방향이라는 말은 얘가 속력이 느려질 거라는 말이지 얘가 반대로 떨어질 거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A는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속력을 0을 찍을 때까지. 오케이? 예. 요거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는데 그래프에 봐서도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는 알 수 있죠. 운동 방향은 어디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최고점을 여기서 찍는 거예요. 2t0일 때 B는 지면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장력이 없어서 A는 중력만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면서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3t0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t0부터 3t0까지는 A의 중력만 작용할 때잖아요. 더 이상 장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잖아요. 더 이상 장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중력만 받아서 중력 가속도 G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이때 가속도는 2분의 1G입니다. 그죠? 이 그래프 기울기 따지면 되니까는. 그러면은 요때가 이제 B랑 A가 같이 움직일 때잖아요. 그죠? 요때가 알짜 힘 F는 B의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둘까요? 그죠?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의 알짜 힘으로 라지 M과 스몰 m이 2분의 1G의 가속도로 가지고 움직인다. 그럼 G 떨어지고요. 2 넘겨서요. 2 라지 M 마이너스 2 스몰 m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다. 넘어가면 라지 M은 3 스몰 m이다. B의 질량은 3M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이거 3 같아 보이나요? 3M이다 하는 거를 구할 수 있죠.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A와 B의 높이가 같은 순간 B의 속력은
이라고 물었네요. A와 B의 높이가 같은 순간이라는 거는요. 일단 요거 잠깐 일로 옮겨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들고 올게요. 속력이 같은 순간이라는 거니까는 각각 A가 이렇게 A가 2분의 H 올라가고 A가 2분의 H 올라오고 B가 2분의 H 떨어졌을 때네요. 그죠? 그럼 이때 속력은 사실 이거 VT 그래프에서 빠르게 알 수 있긴 한데 자 VT 그래프에서 빠르게 움직일 알 수 있으니까는 이게 만약에 VT 그래프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주어져 있으면요 이륜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예, 이륜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보면요 자 2분의 1 볼까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하면요 물체가 받은 일은 B가 자기 중력 라지 mg로 2분의 1h 만큼 일을 하고요.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반대로 스몰 mg로 2분의 1h 만큼 운동하는데 얘가 2분의 1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돼요? 이게 이륜동 에너지 정리죠. 지금 여기서 이제 라지 m을 우리가 3m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구하면은 2mg 곱하기 2분의 1h는 2분의 1 4m v제곱이다 되니까는요 뭐 m 날릴까요? 여기서 이것도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2분의 1 GH는 V제곱 따라서 V는 루트 2분의 1 GH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몇 V냐 몇 V제로냐 라고 물으면은요 이걸 이제 H일 때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H일 때. H일 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다 떨어졌을 때죠. 그죠? H일 때 한 번 더 V를 구해주면은요 뭐 또 답이 또 나오겠죠. 그게 이제 V0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V0가 H일 때 뭐 어떤 속력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 분수 따지면은 몇 V0인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륜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 답을 구해내는 과정이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으니까는 VT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는 한번 볼게요. VT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는 어느 순간입니까? 2분의 1h 떨어졌을 때죠. 2분의 1h 떨어졌을 때가 어딥니까? 한 이쯤 되겠죠. 돼요? 얘가 조금 이쪽으로 가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2분의 1h라는 게 우리 지금 요 전체 삼각형이 이 삼각형 면적이 h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삼각형 면적이 h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1h라는 거는 이 면적이 반이니까는 요렇게 이게 2분의 1h 여기가 2분의 1h 1대인 거예요. 그럼 이때의 속력 여기도 좀 지저분한가요?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지? 떼갈까? 네, 이렇게 잠깐 떼두고요. 이때의 속력을 구하라는 말이니까는 자 지금 면적이 1대 2죠.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면적이 1대 2죠. 그러면 요 길이가 1대 루트 2겠죠. 됩니까?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 V0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VT 그래프가 나타났으니까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시죠? 네. 그것 말고도 이제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거 자동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거 빠르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높이가 2분의 1 그러면은 전체 거리가 h 그럼 거리 b가 1대 2 그럼 속력 b가 루트 2대 1 뭐 이런 식으로 1대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뭐 그건 이제 차차 연습해 가시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 나왔으니까 그래프 보고 활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할 것이다 라는 거죠. 되죠? 그 다음 A가 올라가는 최고점 높이 A가 올라가는 최고점 높이는 몰라 다 지울게요. A가 올라가는 최고점 높이는 요 삼각형 면적 통째로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A가 올라가는 최고의 높이겠죠. 근데 요 삼각형이 우리가
h라는 거 알았으니까는 요 삼각형은 면적 구하면은 2분의 1h겠죠? 그래서 전체 총 올라가는 높이는 2분의 3h가 될 겁니다. 되죠? 3분의 4h 아니다. 되죠? B의 질량은 3입니다. 이거 우리 아까 구했고요. 됩니까? 그럼 답은 디귿 맞았으니까는 3번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9번도 한번 볼게요.